안녕하세요. 23년도 28대 총학생회장 박남석이라고 합니다. 네, SNS 홍보단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윤민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2023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Q&A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SNS 홍보단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으로 입학하실 때 네. 궁금하셨던 점이나 그런 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는 보통 친구들이 먼저 저보다 일찍 입학한 친구들이 있어서 앞에 학년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준비해 갈 것이나 미리 챙길 수 있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 23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Q&A는 어떻게 모집을 받으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이번에 23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혹시 학교에 오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나씩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지만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만큼만 추려서 오늘 짧게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사항이죠. 기숙사 관련 질문 사항이 들어왔어요. 네네. 기숙사 입사 시 준비 물품이 혹시 있는지 또 여쭤봐 주셨네요. 아, 기숙사를 저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잘 네네. 모르지만 기숙사를 이용할 때 당연히 자기가 씻을 세면도구나 네, 세면도구. 이제 침구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외에 이제 개인 용품이나 이제 안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슬리퍼, 침대 매트 커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필요로 하면은 따로 가져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부회장님. 네. 그러고 보니 기숙사에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아무래도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재 위험이나 이런 위험이 있는 것들은 안 가져오는 게 또 좋겠죠. 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전기 기기를 말씀하시는. 네, 이제 뭐 전기 정말? 매트나 뭐 이제 많은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문어발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너무 좀 위험 요소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가져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숙사 학식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기숙사 학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가 학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끼에 4,500원에 식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숙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학기권 구입도 가능하시고요. 하루 두 끼 기준으로 500원 할인된 가격 4,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회장님은 혹시 저희 학식 많이 드시나요? 아, 저는 학식을 즐겨 먹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저희 학교 학식은 맛있는 편인가요? 가격 대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 학교 학식 메뉴 중에서 정말 이건 진짜 맛있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먹는다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다양하게 잘 나와서 엄청 기억에 남는 음식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맛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숙사 소등 시간, 점호 등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여쭤봐 주셨어요. 저희 기숙사 점호 시간 같은 경우는 점호 시간은 22시 30분, 10시 반이죠. 각 층 층장이 체온 체크 점호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강제 소등 시간은 따로 없고요. 외박 및 귀가 신청은 신청서를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교내 편의점과 학교 근처 식당 등 맛집이 있나요? 음식 가격대는 어떤가요? 네. 혹시 학생회장님은 자주 가시는 학교 앞에 식당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학교 근처에 식당이라고 하면은 용우동이 생각이 나는데요. 용우동 많이 가죠? 네. 용우동이 음식 가격대도 적당하고 맛도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용우동에서 혹시 자주 드시는 음식이 또 있으실까요? 딱 신입생들에게 추천한다고 하면? 용우동 하면 그런데 어묵 관련된 이제 우동인데요. 우동? 네. 네. 우동하고 이제 덮밥류들도 많이 팔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서 거기가 제일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SNS 홍보단 부회장님께서는 어느 가게를 추천해 주실?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청춘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한식 뷔페집이에요. 근데 8,000원으로 정말 매일마다 다른 음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싼 가격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서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마라탕이나 이런 떡볶이류
네. 네, 정말 이런 게 인기 많잖아요. 학교 앞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위생 상태가 있는데요. 네. 저는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네네. 홍보단 부회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도 화장실을 다니면서 정말 불청결하다라던가, 못 쓰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정말 깨끗한 환경이거나 아니면 좀 더러워진 환경일 때는 항상 그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타이밍에 딱 청소를 들어와 주실 때,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뭐 더럽다거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 질문 사항인데요. 도서관은 24시간 개방하나요? 저희 지금 학교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자료실, 스터디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네, 열람실은 8시 반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은 네. 언제부터죠? 저희가 보통 시험 기간은 시험 직전 2주 전부터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학 및 스쿨버스에 대한 질문 사항인데요. 네.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신성대학교 홈페이지 통학버스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각 장학금들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학생회장님께서는 장학금 관련해서 혹시 뭐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교내 장학금 저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교내에 어떤 장학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향토, 만학도, 가족, 재입학, 다문화, 신성복지, 자격증, 보훈, 세터민, 외국인 등에 대한 장학금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통합정보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서 작업 및 업로드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학처 본관 1층에 방문 신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 게시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은 3월 초입니다. 네, 국가근로 장학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국가근로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교에서 하는 알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입학처, 총무처, 도서관, 학과 사무실 등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조금씩 있어요. 거기서 알바를 하듯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인데요. 신청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자격은 국가근로장학재단에 신청한 학생이어야 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은 8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네, 성적은 직전 학기 성적이 C 이상, 100점 만점에는 70점이고요. 저희 학교 같이 4.5 만점으로 하는 기준으로는 1.88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학기 초에 교학처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국가근로 장학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오면은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것보다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아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전체 동아리 및 학과 동아리, 종류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 동아리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과별로 나뉘는 동아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 네, 과에 제한을 두고 다른 과는 하지 못하는 동아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동아리는 어떤 게 있죠? 저희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네. 총 28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지도 교수님들이 있어서 학과별, 동아리별 공지사항들이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때 가입 신청서를 신청하시고 하시면은 가입이 됩니다. 아, 네. 혹시 동아리 활동 따로 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는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지금 방송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신입생들이 오신다면 꼭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포터즈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방송부에 들어오셔도 좋고 이 두 개가 아니더라도 많은 활동을 해보는 게 결국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얻어가는 게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취업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신성대학교 대기업 취업률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 신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2020년 졸업자 기준 중견기업 이상 취업률 1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많은 학생들이 또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취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학생회관 2층에 보건실 맞은편에 있으니까요. 신입생분들도 오시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학생회비 관련해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학생회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학생회비 관련해서는 또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생회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저희 학교 학생회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 복지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 쓰이고요. 네. 크게 이제 보면은 축제와 이제 행사와 이제 체육대회 등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편이고요. 네.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학생회비 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네. 그리고 내 돈이 정말 잘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학생회장님이 혹시 오늘 나오신 기념으로 가까운 학생회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 같은 게 혹시 하나 있을까요? 저희가 학생회비가 이제 등록금이 납부가 되면은 이제 저희한테도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아직 등록금이 다 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희도 아직 받은 예산이 하나도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연말에 이제 서로 감사를 합니다. 학교 측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이 돈은 어떻게 쓰였냐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교 관계자분께서 이제 전문가가 저희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도 너무 학생회를 안 좋게 보지 말고 이런 안에서 감시를 또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학생분들도 너무 많은 미움과 질타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대학교 MT는 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안 가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전기과 같은 경우는 MT가 없었죠? 네,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과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MT가 있는 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내에서 MT를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자체적으로 가는 MT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MT가 이제 일정에 껴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들 개인적으로 모여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같은 동급생 학생들끼리 의견을 잘 모아서 즐거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과에 대한 질문들이 왔는데요. 이 질문들을 보기 전에 혹시 학생회장님은 재입학한다면 다시 재입학한다면 가고 싶은 과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거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학과 같은 곳을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유도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제 몸을 관리해 보려고 해서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산업 안전과 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입학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특이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과들이 눈에 좀 많이 띄더라고요. 학교에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드론과는 저희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맨날 막 윙 소리 나면은 다 드론 날리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드론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 오셔서 저기 신입생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다른 과에 또 관심이 생기면 편입도 또 가능하니까요. 네, 1학년 동안 다녀보시고 정말 적성에 안 맞는다 싶으면 편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뷰티웨어 디자인과인데요. 피봇 자격증 수료 과정 및 설명을 부탁하셨어요. 피벗 포인트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 자격증이며 현재 재학 기간 중 4개의 과정을 진행 중이고 학기 말에 교내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지며 합격률은 95% 정도가 됩니다. 되게 높네요. 네. 네, 다음은 물리치료과 질문인데요. 물리치료과 실습은 언제 나가나요?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협약된 병원, 서울, 경기, 충청도 등에서 2학년 겨울방학 동안 8주간 실습을 하며 학기 중에는 실습이 없습니다. 학기 중에는 실습이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물리치료과 전공교재를 어떤 것을 보내나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모든 학과들이 대부분 다 전공책들을 개강하기 전에나 이제 개강 후에 교수님들이나 조교님들이 다 단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학교 교재 구입 같은 경우는 모든 과가 통틀어서 학교 앞에 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교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교과 과목 잘 맞춰서 교재를 또 구입이 가능하시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조교분들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내들이 될 겁니다. 네네. 공동구매라든 이제 그런 것들 신청 인원들을 뭐 모집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학과 단톡방을 이제 공지사항을 잘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물리치료학과 경기도 부천이 거주지로 취업하는 곳이나 실습도 집 주변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학교가 실습하는 곳을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최대한 맞춰드리긴 하겠으나 네. 이제 근처에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쵸. 좀 먼 병원으로 실습을 가야 되거나 네네. 아니면 취업을 먼 병원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원이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른 먼 곳으로 또 갈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서 취업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야간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세무경영과 지원자입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농번기 5월에 한 달, 여름방학, 10월 한 달은 겨울방학 때 보충으로 수업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석 시간이 4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학점 이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1학기는 여름방학 전, 2학기는 겨울방학 전에 15주 수업이 종료된다고 하고요. 종강 후 수업 이수는 불가하여 졸업 유예가 되니 학점 이수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직접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간호학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왔는데요. 간호학과 새내기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간호학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랑 또 다를 수 있죠. 네. 간호학과 학생들한테 또 물어봐서 답변을 또 저희가 받아왔는데요. 전공책이 많고 무게가 있어서 튼튼한 백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필기구, 조별 과제나 보고서 등을 작성을 할 수 있는 노트북보다는 또 패드가 좋다고 하네요. 네. 수업 듣기도 그렇고 과제를 또 할 때도 패드가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많이 참고하셔서 오실 때 준비물로 잘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는 만학도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만학도 분의 질문인데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간호학과로 도전을 하게 된 만학도 새내기입니다. 졸업 시 60세가 되는데 기대와 걱정이 됩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만학도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으며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시고 교과별로 조별 과제 등 준비를 해야 하므로 배려와 소통, 협동 등이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강의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지구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만학도 여러분들의 걱정
학생보다는 생각보다 학교 생활이 많이 좋을 겁니다. 만학도 분들도 새내기 분들과 잘 어울려 지내시는 분들은 많이 잘 어울려 다니시고요. 그건 이제 만학도 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간호학 공부를 하면서 보건직 공무원도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4학년 전공 이수 이후에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건직 공무원 시험 준비에 필요한 교과목을 함께 공부하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건 정말 재밌는 질문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네. 신성대로 삼행시를 지어달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학생회장님께서 한번 신성대 삼행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운 띄워드려야 돼.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신나고 성실하게 대학생활 잘해봅시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학과 수업과 별개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나 상담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인 심리 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집단 상담 및 워크숍, 그리고 양성평등 상담, 그리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또 있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질문들의 답변을 다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제 23학년도 새로 오는 신입생 분들한테 자그마한 팁을 하나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타임에서 이제 카풀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저희 학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카풀이 좀 더 편하고 금액적인 면에서 이점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풀을 구하시는 분들을 잘 찾아서 협의를 보신다면은 아주 통학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고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서산이나 당진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또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또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도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타 같은 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2023학년도 신입생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민혁, 박남석이었습니다. 안녕.